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여기까지 잘 살아온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 우주에 제가 바치는 선물이에요. 이 영상에서 제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적 서사부터 무의식 정화의 원리, 그리고 방법까지 다 담았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 다 받아가 주세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불행하게 살아왔어요.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박복하다 싶을 정도로 인간이라면 다들 피하고 싶은 더러운 일들도 정말 많이 겪어봤고요. 어릴 때부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꽤 오랫동안 지나왔어요.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멋모르는 무지랭이 시절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그냥 알겠더라고요. 죽어봤자 내가 도피한 이 삶이 다른 차원에서 다시 시작되겠구나 라는 알미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죠. 근데 살아야 된다면 제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중반전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 불행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좀 더 행복한 삶을 끌어당기고자 저의 30대를 다 보낸 것 같아요. 저희 30대는 제 커리어 쌓고 돈 벌어서 가져보고 이뤄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틀어박혀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일들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 길을 앞서 나가신 많은 분들의 영상과 책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던 초보 시절에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던 것이 뭐였냐면, 끌어당김도 마음 공부도 무의식 정화도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내 상황에 적용해 나가야 할지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점이 참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저도 잘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빠른 시간에 무의식을 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제가 스스로 터득해온 저만의 방법으로 저 혼자 꿀 빨고 있다가 어느 날 내면의 소리에 따라 블로그를 시작했고 유튜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눌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당장 돈 나갈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마음처럼 안 되는 남편 때문에 혹은 부모나 자식 때문에 힘드세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소송 같은 법률적 문제가 걸려 있으세요? 직장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힘드신가요? 아니면 그 직장 자체가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혹시 그냥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 힘든 문제들을 안고 여기까지 버텨내고 살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볼까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있으셨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 소용돌이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갖은 노력과 고생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폭풍은 지나가고 잔잔한 시기가 오죠. 그리고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폭풍이 치는 시기가 돌아와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폭풍 만날까봐 두려워하는 풍랑 앞에 작은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폭풍과 파도를 피하지 않고 서핑보드 타면서 파도를 즐길 수 있을 때까지요. 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는 명제에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건 그냥 우주의 섭리거든요. 그게 자연이에요. 결국 바뀌어야 하는 건 내 인생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 무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불리는 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매번 상황과 사람, 그리고 사건은 달라지니까 때마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은 똑같습니다. 마치 매년 크리스마스에 다른 포장지에 담긴 다른 크기의 선물을 받지만 내용물은 항상 같은 것을 받는 것처럼요. 문제라고 불리는 인생의 사건, 사고에는 선물이 들어있어요. 깊고 깊은 곳에 숨겨진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선물이요. 우린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포장지만 다른 선물을 매번 받고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포장지만 다르고 내용물은 고통인 이 똑같은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무의식이 깨끗해질 때까지요. 무의식이 깨끗해지려면 외부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사건이 보여지는 내 무의식 속 상처를 찾아내야 해요. 그러면 고통은 끝이 나요. 상처를 찾아내서 그 아픈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끝이 나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다른 듯 하지만 같은 선물을 인생의 사건, 사고로 받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가 뭐였죠? 현실은 곧 무의식의 거울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에 무의식을 정화하시면 외부 상황이 편안하게 나타나요. 더 중요한 건 외부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는 별개로 내 마음은 항상 평온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이 정화되면 지금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문제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자들이 얘기하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태가 부처가 얘기하신 해탈과 열반의 경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종교는 없어요. 다만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답을 구하려고 불교 경전, 성경, 그리고 우파니샤드까지 조금씩 찍먹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어요. 예수 말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고통받고 슬퍼하는 일이 우리 인간들의 시선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로 여겨지지만 예수님 이 과정 자체를 복이라고 칭하셨어요. 이걸 제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내 안에 울부짖고 있는 그 내면 속 인격체를 찾아서 그 아이의 고통과 슬픔을 다뤄주고 흘려보내는 일, 즉 무의식 정화가 복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무의식 속 인격을 찾아서 제대로 정화해줄 때마다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겨난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예를 들면 안 팔리던 집이 갑자기 팔린다든지 저를 불편하게 하던 인간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는 일들이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의식을 정화할 때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생 트랙 자체가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사건, 그것은 여러분이 힘든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아닌데? 나 돈 없어서 불안하고 힘든 건데? 난 가족 때문에 힘든 건데? 난 지금 그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힘든 거야.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만 있어봐라. 내가 어떻게 안 행복한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힘든 진짜 이유는 외부 상황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괴로운 진짜 이유는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현재 에고보다 더 슬퍼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는 무의식 속 인격체, 즉 내면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면 인격들이 없다면 애초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문제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거울인 현실도 깨끗하게 비춰질 뿐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건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문제로 보여진다면 그 상황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억눌린 내면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해해주세요. 제가 몇 년을 정화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이 무의식 속 자아들은 보통 태아 때부터 12세 전 아동기 때에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 무의식 속의 아이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면 아이라는 표현이 찰떡이긴 해요. 근데 저는 내면 아이보다는 무의식 속 인격, 무의식 속 자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무의식 속의 인격은 보통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고통을 겪을 때 생겨납니다. 아이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었는데 보호자가 그 감정을 잘 살펴주지 않아서 그 감정을 분출하지도 적절히 흘려보내지도 못할 때 어린 아이들은 그 괴로운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존의 한 방법으로 감정적 해리라는 기전을 선택해요. 아주 본능적으로요.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 그 감정과 상황을 나와는 다른 이가 겪는 고통으로 밀어내고 회피하면서 본인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하는 무의식 속 인격체가 내면 아이가 생겨납니다. 내면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그 어린 시절의 아이 모습 그대로요.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억눌린 감정을 찾고 그 감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항상 울고 있는 내면 속 인격체가 찾아져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유년기 시절이 인생의 메인 카르마와 숙제를 전부 다운로드 받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생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긴 내면 아이라고 불리는 무의식 속 인격이 어떻게 어디에 억눌려 있는 건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지나가는 고양이, 새, 강아지, 심지어는 하마, 코끼리, 호랑이 등등 모든 동물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커져갈수록 제 마음속 고통의 크기도 커져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통 뒤져서 고기 기름 닦은 휴지를 먹는 길고양이, 1m도 안 되는 줄에 묶여서 집도 없이 한여름 더위와 한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시골개들, 경영 위기로 폐업을 앞두었다는 이유로 굶고 있는 동물원 속 동물들, 심지어는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소, 돼지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 일쑤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의 룰, 그리고 우주의 법칙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라는 거,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안쓰러운 것도 없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제 가슴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대받거나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해서 입양을 보낸 게 한 30마리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가슴속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안쓰러운 동물들을 보는 게 괴로워서 그 좋아하던 드라이브도 꺼리고 동물 영상은 모두 차단하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귀신같이 안쓰러운 동물들이 보이고 찾아지는 거예요. 항상 마음 한켠에 그 모든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미칠 듯이 괴로웠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후원만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되게 추웠던 겨울날이었는데 운전하면서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철장 안에 갇혀서 웅크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봤어요. 그 작은 몸으로 혼자 새창살 속에서 한겨울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 그 강아지의 두려운 눈빛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제가 차를 세우고 주저앉아 울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성은 무의식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그 강아지를 구조했어요. 그 강아지 주인을 만나서 강아지를 인계받고 집으로 데려와서 케어하는 내내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이 모든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스스로 지팔직권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제 이성과 상관없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기억 때문에 어떤 내면 인격이 생겨나서 나와 상관도 없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울고 불고 굳이 집에 데려와서 이 개고생을 하는 건지 단박에 알 수가 없어요. 안 찾아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하게 오랜 시간 억눌러 놓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냥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을 느껴주면 돼요. 남들은 안 하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내가 병신같이 느껴지는 마음을 그냥 느껴주었어요. 그 작은 강아지가 살아온 힘든 시간들이 느껴져서 슬플 때는 그냥 슬퍼했고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냥 답답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문득 머릿속에 영화 보듯이 한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순간이 무의식이라는 컴퓨터 속에 바이러스 걸린 파일이 찾아지는 순간이에요. 상처받은 내면 인격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요. 제가 7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 시절 동네에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저에게 접근해서 성추행 시도를 했고 다행히 겁먹은 제가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는데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항상 주눅들어 살았기 때문에 뭘 말하든 혼날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지켜본 동생이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나 때문에 집에 경찰이 오고 엄마가 화가 난 상황을 보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일에 미숙했던 저희 엄마는 저에게 너 이제 나가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일을 수습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그 강아지 구조 사건을 통해 느껴지는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스스로 올라왔던 무의식 속 기억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개를 통해서 제 무의식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어렴풋이 기억만 나는 정도였지 이렇게 4D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기억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작은 강아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슬픔, 두려움을 느꼈을 뿐인데 그와 관련된 내면 아이가 드러나고 그 인격체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지아라는 이 유튜버에게도 어린 시절에 슬픈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 슬픈 일화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 무의식 정화가 어떤 원리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철장 안에 갇혀서 추위를 견디고 있는 이 작은 강아지를 보면서 누구나 다 슬퍼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거나 안쓰럽다 정도지 그 슬픔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처럼 억눌린 내면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은 안쓰럽다 해서 끝나지 못해요. 무의식 속 내면 인격이 그 작은 강아지를 자신으로 투사하거든요. 모든 건 투사예요. 내면 속 억눌린 감정을 외부의 모든 상황과 사건,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투사요. 왜 저는 그 작은 강아지를 지나치지 못하고 주인을 만나 설득해서 집에 데려와 먹이고 씻기고 입혀야 했을까요? 제 무의식 속에서는 그 작은 강아지가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추행당하고 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내가 곧 그 작은 강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강아지도 누구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서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그랬듯이요.
제가 안쓰러운 동물들을 보면서 느꼈던 괴로움과 감정적 고통은 사실 제 무의식 속에 보호받지 못하는 자아가 보내는 SOS 요청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 번 들으셔야 해요. 제가 몇 년을 고생하고 정화하며 깨달은 원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너무 오버액션을 하고 안 해도 될 감정적 동요를 하고 있다면 억눌린 내면 인격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예민해서도 아니에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 상처받은 무의식 속 인격은 여러분만이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레이키 치유, 에너지 세션 이런 거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내면 인격을 만나주세요. 제가 그 강아지를 통해서 상처받은 내면 인격을 만났을 때 한 일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무의식 정화를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그 강아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기억이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당한 내가 불쌍하고 슬퍼서 1인칭 관점에서 자기 옆면에 울고 있다면 정화가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일들을 겪었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성인이 다 된 내가 제3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을 통해 찾아진 어린아이였던 저의 모습을 영화 보듯이 보면서 울어줬어요. 상처받은 내면 인격이 찾아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가 되어 온 게 아니고 그 아이와 지금 성인의 저를 분리하면서 3인칭 관점에서 울어줬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른의 시선에서 그 아이의 힘들었던 삶을 3인칭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하며 대신 슬퍼해줬어요. 그 아이와 나를 분리하면서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혹시 이해 안 되셨을까봐 무의식 정화 방법을 순서대로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단계에서 제가 드려야 될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위의 내용을 들으시고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위의 내용에서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거의 다 설명했어요.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적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서사를 예로 들어가면서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가이드 해드렸어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이번 영상도 여러 번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개념과 방법들을 가슴으로 이해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머리가 아니라 아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관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 인생과 연관이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보시면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막 퍼준다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보물을 나눠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제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많은 분들의 댓글 덕분이었어요. 여러분의 간절함과 감사의 마음이 저의 아바타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제가 가진 보물을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과 교감되고 있음을 아주 잘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만큼의 에너지와 마음에 감응하고 응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나눌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구독, 고맙다는 댓글은커녕 댓글에서 무의식 정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의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에 감응하고 응답하는 데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현생 사느라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잠도 하루에 5-6시간씩 자면서 살아야 될 만큼 할 일이 무진장 많은 사람인데도 돈도 안 드는 이 채널을 왜 하냐면 이렇게 제가 가진 보물을 세상에 나누는 게 여러분과 나누는 게 행복하거든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여러분이 제 영상 기다리고 있다는 댓글을 볼 때 감사하다, 도움이 되었다 라는 댓글을 볼 때 제가 감동해서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무의식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저고 제가 곧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가진 보물들을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께 계속 나눠드릴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저 또한 더 자세한 무의식 정화 방법이 담긴 더 큰 보물을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은 그동안 행복하려고 혹은 뭔가를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그냥 올라오는 마음들을 계속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